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나한테 안녕하고 인사해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전화기를 집어들었는데 먼저 연락할 사람이 없고, 밥을 차려도 같이 먹을 사람이 없고, 몸이 아파도 병원 데려다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박씨 어르신 68살이세요.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돈, 연금 딱 84만 원. 5년 전에 아내분을 먼저 하늘로 보냈고 두 자식은 지금 연락이 끊긴 지 3년이 넘었어요. 경기도 외곽 단칸방에서 혼자 살아가시는 어르신의 하루를 오늘 제가 그대로 보여드릴 겁니다. 이거 남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박씨 어르신처럼 살고 있는 분들이 150만 명이 넘어요. 그리고 오늘 영상 끝부분엔 지금 당장 하나라도 바꿀 수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까지 드릴 거니까 절대 끄지 마세요.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시니어 여러분의 진짜 이야기를 담는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매번 영상 올릴 때마다 느끼는 건데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댓글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돼요. 혹시 이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좋아요랑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이런 진심 담긴 영상을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강요가 아니라 진심으로 드리는 부탁입니다. 오전 5시 40분 경기도 어느 소도시 외곽 낡은 빌라 반지하 방 안에 알람 소리가 울립니다. 박씨 어르신은 이미 깨어 계세요. 사실 제대로 주무신 게 아니에요. 새벽 2시쯤 오른쪽 무릎이 또 쑤셔서 잠에서 깼거든요. 그때부터 천장만 바라보다가 알람이 울린 거예요.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는데 무릎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작은 방 안에 가득 찹니다. 어르신은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이를 꽉 깨물어요. 옆방에 들릴까 봐서요. 그런데 사실 옆방엔 아무도 없어요. 3년 전부터 혼자 사시니까요. 그냥 몸에 밴 습관인 거예요. 오래전 아내가 곁에 있을 때 아내 깨울까봐 조심하던 그 습관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을 보세요. 흰머리가 숱이 줄어든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고 볼살이 많이 빠져서 광대뼈가 더 도드라져 보여요. 어르신은 거울을 오래 안 보세요. 보다 보면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거든요. 세수를 빠르게 끝내고 작은 가스레인지 앞에 앉아요. 냉장고 문을 열면 어제 남은 찬밥 한 공기, 김치 한 조각, 그리고 두부 반모가 전부예요. 어르신은 두부를 썰어 기름도 없이 후라이팬에 그냥 굽기 시작해요. 기름값이 아까운 게 아니에요. 그냥 혼자 먹는 밥에 그렇게까지 공을 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차린다고 해도 칭찬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밥상을 차려놓고 숟가락을 드는데 어르신이 잠깐 멈춰요. 예전 같으면 이 시간에 아내가 맞은편에 앉아 있었을 거예요. 아내는 항상 밥 먹으면서 말이 많았어요. 어제 뉴스에서 뭘 봤다느니, 옆집 아줌마가 어쨌다느니 별거 아닌 이야기들을 쏟아냈는데 그때는 솔직히 좀 귀찮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목소리가 너무 그립습니다. 식탁 맞은편 빈자리를 보면서 어르신은 천천히 밥을 먹어요. 씹는 소리만 방 안에 울립니다. 박씨 어르신은 경기도에서 25년 넘게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셨어요. 처음엔 정말 잘 됐대요. 90년대에 인쇄 사업이 호황일 때 직원도 4명이나 뒀고 집도 장만하고 아이들 학원도 제때 보내고 그 시절엔 진짜 뿌듯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첫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아내한테 우리 이제 잘 살 수 있어라고 했던 기억을 아직도 갖고 계세요. 근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 디지털이 쏟아지기 시작했잖아요.
인쇄소가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박씨 어르신도 버텨봤는데 결국 2016년에 문을 닫았어요. 그때 어르신이 60살이었어요. 퇴직금도 없고 국민연금은 나중에 조금 받을 거고 가진 건 아직 대출이 남아있는 아파트 한 채뿐이었어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아파트를 팔아서 대출을 갚고 나니 손에 남은 게 5천만 원 남짓이었어요. 어르신은 그 돈으로 뭔가 다시 시작해보려 했어요. 지인 소개로 치킨집도 알아봤고 편의점 창업도 알아봤는데 결국 건강이 문제였어요. 오래 서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릎이 이미 그때부터 많이 안 좋았거든요. 결국 뭘 시작하지 못하고 그 5천만 원을 조금씩 생활비로 쓰면서 60 중반을 넘겼어요. 아내가 처음 쓰러진 건 2010년 가을이었어요. 갑자기 쓰러진 게 아니라 좀 피곤하다, 머리가 무겁다, 그런 소리를 며칠 하더니 어느 날 아침에 화장실에서 쓰러진 거예요. 뇌졸중이었어요.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다행히 목숨은 건졌는데 왼쪽 손발이 잘 안 움직이게 됐어요. 그때부터 박씨 어르신이 직접 간병을 하셨어요. 식사 보조부터 화장실까지 2년 반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어르신이 직접 다 하셨어요. 그 2년 반 동안 쓴 의료비하고 간병 비용이 어르신 말씀으론 6천만 원이 넘었대요. 남아있던 5천만 원이 다 사라졌고 거기에 자식한테 조금 빌리기까지 했다고 하세요. 아내가 2022년 2월에 세상을 떠났어요. 겨울이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어르신은 그날 아침을 아직도 기억하신대요. 아내가 평소보다 호흡이 고른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좋아지려나 했는데 그게 마지막 숨이었다고. 그 이야기를 하실 때 어르신 목소리가 아주 잠깐 흔들렸어요. 아내를 보내고 나서 어르신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아내 옷을 정리하는 거였대요. 왜냐면 옷이 눈에 보이면 자꾸 생각이 나니까요. 빨리 치워야 덜 힘들 것 같아서 이틀 만에 다 정리했는데 막상 다 치우고 나니까 방이 텅 빈 것 같아서 더 힘들었다고 하세요. 그래서 아내가 쓰던 작은 손거울이랑 화장대 위에 있던 사진 액자 하나만 남겨뒀대요. 지금도 그 액자가 침대 옆 서랍 위에 놓여 있어요. 20대 때 찍은 부부 사진이에요. 자식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좀 복잡해요. 어르신한테는 아들 둘이 있어요. 첫째 아들은 43살, 둘째 아들은 40살이에요. 둘 다 결혼해서 자식도 있어요. 첫째는 부산에, 둘째는 인천에 살아요. 아내가 아팠던 2년 반 동안 첫째 아들은 3번 왔어요. 3번. 2년 반 동안. 어르신은 아들이 멀리 산다는 것도 알고 살기 바쁘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지 않았대요. 둘째 아들은 조금 더 자주 왔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왔거든요. 근데 올 때마다 뭔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대요. 아내 간병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고 돈도 계속 들어가고 아버지도 지쳐가는 것 같고 그 분위기가 어르신도 느껴졌다고 해요. 아내를 보내고 나서 어르신이 둘째한테 전화를 했어요. 의료비 간병비로 돈을 많이 썼다고 형편이 좀 어렵다고 했어요. 둘째 아들이 뭐라고 했냐면 알겠다고 우리도 지금 아파트 대출이 많이 남아 있어서 당장은 어렵지만 생각해 보겠다고 했대요. 그 이후로 연락이 점점 뜸해졌어요. 어르신도 먼저 전화하기가 눈치 보여서 못했고요. 그렇게 왕래가 줄다가 지금은 명절에도 안 와요. 어르신이 먼저 연락하면 받긴 하는데 바쁘다는 말이 전부예요. 손자, 손녀 얼굴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냐고 물으니까 어르신이 잠깐 생각하시더니 한 2년 됐나 하시더라고요. 첫째 아들은 더 멀어요. 아내 장례식 때 왔다가 그 이후로는 생일 문자 하나 없어요. 어르신이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도
어쩌면 안다고도 하세요. 인쇄소 할 때 아이들 교육에 제대로 못 해줬던 것, 젊을 때 돈 버느라 가정에 소홀했던 것, 그런 게 쌓인 거라고. 근데 그게 이런 식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하실 때 어르신이 창밖을 보셨어요. 뭔가를 삼키는 것 같았어요. 어르신 지금 사시는 반지하 방,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이에요. 처음에 이 집 구할 때 아들한테 보증금 조금만 보태달라고 했는데 어렵다고 해서 어르신이 갖고 있던 마지막 돈에서 쓰셨어요. 지금 어르신 통장 잔고가 얼마냐고 물으니까 웃으면서 영업 비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웃음이 너무 쓸쓸했어요. 어르신 수입의 전부는 국민연금 84만 원이에요. 여기서 월세 35만 원을 내면 49만 원이 남아요. 관리비가 한 4만 원 정도 나오고 통신비가 2만 5천 원, 건강보험료가 3만 원이에요. 이걸 다 빼면 손에 남는 게 한 달에 딱 39만 5천 원이에요. 이걸로 식비하고 교통비하고 의료비하고 기타 생활비를 다 쓰셔야 해요. 어르신이 하루에 쓸 수 있는 식비가 얼마냐고 계산해 봤더니 하루 6천 원이 안 돼요. 6천 원으로 세 끼를 먹어야 해요. 근처 재래시장에서 제일 저렴한 걸 골라서 삽니다. 두부 한 모에 1,500원, 계란 한 판에 5,500원, 냉동 명태 2마리에 2,000원, 배추김치는 직접 담그시거나 반찬 가게에서 제일 작은 걸 사세요. 제육볶음이나 삼겹살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드신대요. 그게 이달의 외식이에요. 어르신이 시장을 걷는 모습을 보면 걸음이 느려요. 무릎이 안 좋아서 많이 걸으면 통증이 와요. 그래서 한번 나갈 때 최대한 많이 사놓으려 하는데 혼자 드시는 거라 많이 사봤자 상해요. 그래서 소량씩 자주 사셔야 하는데 그러면 교통비가 더 들어요. 이게 딜레마예요. 어르신이 이야기해 주시는 이 계산들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숨이 막혔어요. 이게 하루하루 삶을 버티는 어르신의 수학인 거잖아요. 병원 이야기를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어르신은 지금 무릎 관절염하고 고혈압 2가지 지병이 있으세요. 무릎은 정형외과를 한 달에 한 번은 가셔야 하는데 가까운 곳이 없어서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해요. 왕복으로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진찰비에 약값까지 하면 한 번에 2만 5천 원에서 3만 원 사이가 나와요. 고혈압 약은 동네 내과에서 받는데 이건 조금 더 가까워요. 문제는 무릎이 많이 아플 때예요. 주사 맞으면 훨씬 낫다고 하는데 주사 한 대가 5만 원이에요. 어르신은 그 5만 원이 아까워서 주사를 잘 안 맞으세요. 좀 더 참아보다가 진짜 못 걸을 정도가 되면 그때 맞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면 안 된다고 주기적으로 맞아야 한다고 하는데 돈이 없으면 의사 말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버스를 기다리는 정류장에서 어르신을 보면 주머니에 손을 넣고 조용히 서 계세요. 버스가 와도 노인 우대 카드 꺼내는 게 좀 부끄러우신 것 같아요. 당당하게 꺼내시면 되는 건데 괜히 남들 눈치가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젊을 때 항상 남을 도와주던 사람이 이제 지원을 받는 입장이 되니까 그게 마음이 불편하신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복잡할지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냥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병원 대기실에서 어르신이 앉아 계실 때 옆에 보호자랑 같이 온 어르신들이 많아요. 아들, 딸이 데려다 주는 분들도 있고 배우자가 같이 온 분들도 있어요. 박 씨 어르신은 항상 혼자예요. 진료 끝나고 의사한테서 설명을 들을 때도 혼자 들어요. 나중에 기억이 잘 안 나기도 하고 뭘 물어봐야 할지도 헷갈리는데 옆에서 같이 들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끄덕끄덕하고 나오게 된다고 하세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이게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돈이 없는 것도 힘들지만 곁에 아무도 없다는 게 그게 훨씬 더 크게 어르신을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어르신의 하루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게요. 아침 6시쯤 식사를 마치면 어르신은 좁은 방 안에서 간단하게 몸을 풀어요. 무릎 때문에 걷기 운동도 맘대로 못 하시거든요. 유튜브에서 어르신들 스트레칭 영상 찾아서 따라 하신대요. 핸드폰 하나로 세상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게 하루 중 제일 활기찬 시간이에요. 오전에는 주로 집에 계세요. 날씨가 좋으면 빌라 앞에 나와서 잠깐 햇빛을 쬐기도 하시는데 반지하 방이라 낮에도 어두컴컴하거든요. 창문을 열면 바로 사람들 발소리가 들려요. 지나가는 사람들 신발 밑창이 눈높이에 있어요. 어르신은 그게 처음엔 좀 서글펐는데 이제 익숙해졌다고 하세요. 그 말이 더 서글펐어요. 점심은 간단하게 드세요. 라면이나 계란 후라이 같은 것들이요. 라면은 한 봉지에 800원이니까 가성비가 좋다고 하세요. 근데 의사가 나트륨 때문에 라면 줄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물을 2배로 넣어서 끓인대요. 그러면 조금은 덜 짜다고. 이렇게 현실적인 절충안을 스스로 찾아가시는 거잖아요. 오후에는 동네 노인복지관을 가끔 가세요. 거기서 바둑이나 장기를 두시는데 거기 오시는 분들 중에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이 많대요. 거기서 만나는 분들이랑 이야기하는 게 하루 중 제일 말을 많이 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복지관도 걸어서 20분인데 무릎이 안 좋은 날은 못 가요. 그럼 그냥 집에서 종일 혼자 계시는 거예요. 어르신이 제일 힘든 시간이 언제냐고 물었더니 밤이라고 하셨어요. 특히 비 오는 날 밤이요. 빗소리가 반지하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면 그냥 이상하게 옛날 생각이 많이 난다고 하세요. 아내랑 같이 비 맞으며 걷던 날들, 아이들이 어릴 때 온 가족이 여행 갔던 날들, 인쇄소가 잘 되던 시절에 술 한잔 하면서 이 정도면 성공한 거지 했던 날들. 그런 기억들이 막 올라온다고요. 그러면 잠이 안 온다고.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픈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뭔 줄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파서 쓰러져도 아무도 모른다는 거. 이틀, 사흘 지나야 누가 이상하다는 걸 알겠지. 그게 제일 무서워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게 얼마나 크고 무거운 공포인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감히 상상하기도 어려운 거잖아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대한민국에서 혼자 사시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2024년 기준으로 190만 명을 넘어섰어요. 10년 전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늘어난 숫자예요. 그리고 이분들 중에서 고독사로 발견되는 경우가 한 해에 3,000건이 넘어요. 3,000명이에요. 하루에 8명 꼴이에요. 이 중에서 60대 이상이 전체의 70%가 넘고요. 이게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박씨 어르신의 연금 84만 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어르신이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건데 25년 인쇄소 운영하면서 국민연금을 꾸준히 내셨어요. 그 결과가 84만 원이에요.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2024년 기준으로 65만 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은 평균보다는 조금 많이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달 생활비의 전부인 거잖아요. 주거비, 식비,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이 모든 게 84만 원 안에서 해결돼야 해요. 기초연금을 왜 못 받냐고요? 어르신이 예전에 인쇄소 명의로 됐던 건물 지분이 아직 소득 인정액 계산에 들어가는 것 같다고 하시던데 정확한 건 어르신도 잘 모르세요. 그냥 신청했더니 안 된다고 했다고요.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누가 친절하게 설명해 준 적이 없다고 하세요. 이런 정보 격차가 어르신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사실 어르신처럼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 중에 제대로 된 상담 한번 받았으면 받을 수 있었을 분들이 꽤 계세요.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 계산 방식이 복잡하거든요.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등을 다 합산하는데 어르신들이 이걸 혼자 계산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생각보다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아요. 어르신들 혼자 포기하지 마시고 꼭 한 번은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해요. 박씨 어르신도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냥 안 된다고 했으니까 안 되는 거지 하고 넘어간 거예요. 어르신 세대분들은 대체로 이런 행정적인 것들에 익숙하지 않으시고 따져보는 것 자체를 불편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뭔가 잘못했나, 괜히 나서서 민폐 끼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어르신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자식들 이야기요. 어르신이 두 아들 이야기를 할 때 원망하는 투가 없었어요. 사실 그게 더 마음이 아팠어요. 원망이라도 있으면 감정이라도 있는 건데 그냥 체념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걔들도 살기 바쁜 거지 뭐하고 끝이에요. 부모로서 자식한테 짐이 되기 싫다는 마음이 그 체념 뒤에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게 꼭 어르신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50대, 60대 분들 중에서 부모님한테 연락 잘 못 드리는 분들 계시잖아요. 바쁘니까, 피곤하니까, 나중에 하지 뭐 하다 보면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관계가 멀어져 있는 거예요. 박씨 어르신의 두 아들도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살다 보니 그렇게 된 거겠죠. 근데 그 결과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68세 아버지가 반지하 방에서 혼자 84만 원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어르신이 복지관에서 알게 된 이웃 어르신 한 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분은 72세인데 기초수급자거든요. 처음엔 그게 부끄러워서 아무한테도 말 안 했대요. 근데 그 덕분에 한 달에 쌀도 나오고 의료비도 거의 안 들고 각종 복지 서비스도 받는다고 하니까 어르신이 솔직히 부럽다고 하셨어요. 내가 너무 조금 받는 건지 아니면 그분이 잘 챙기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고 쓴웃음을 지으셨어요. 이게 우리나라 복지 시스템의 현실이기도 해요. 알아야 받을 수 있어요. 주민센터 찾아가서 물어봐야 하고 복지로 사이트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뭔지 검색해 봐야 하고 때로는 모르는 것 물어보는 게 창피하다는 생각을 잠깐 내려놓고 찾아다녀야 해요. 어르신 세대분들은 이걸 혼자 하기가 너무 어려우세요. 제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여기 있어요. 지금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계시면 그분한테 복지 서비스 안내를 도와드리는 게 진짜 큰 선물이 될 수 있어요. 주민센터 한번 같이 가드리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대신 조회해드리거나 그게 어르신 입장에서는 몇만 원이 아니라 한 달 생계가 달라질 수도 있는 일이에요. 어르신이 요즘 제일 작은 낙이 뭐냐고 물었더니 한참 생각하시더니 저녁에 유튜브 보는 거요 하시더라고요. 주로 뭘 보시냐고 했더니 옛날 드라마나 가요 프로그램을 보신대요. 7, 80년대 가수들이 나오는 거요. 남진, 나훈아, 패티김 이런 분들 노래 들으면서 옛날 생각을 한다고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다들 즐거웠잖아요 하시면서요. 그 말씀이 참 마음에 오래 남았어요. 지금은 물질적으로 그때보다 훨씬 풍요로운 세상인데 이 어르신은 그 시절보다 덜 즐거우신 거잖아요. 저는 어르신이랑 헤어지면서 악수를 했는데 어르신 손이 많이 거칠었어요.
25년 인쇄소에서 일한 손이잖아요. 그리고 2년 반 동안 아내 병수발하면서 다른 손이잖아요. 그 손을 잡고 있으면서 이분이 정말 열심히 사신 분이구나 라는 게 느껴졌어요. 게으른 분이 아니에요. 나쁜 분이 아니에요. 시대가 바뀌는 속도에 맞추지 못했고 나이가 들면서 몸이 따라주지 않았고 가족과의 관계가 어긋나 버렸을 뿐이에요. 그런 분이 지금 84만 원으로 혼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통계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월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65세 이상 어르신이 전체의 40%가 넘어요. 거의 절반이에요. 이 어르신들 중에서 혼자 사시는 분들은 그야말로 살얼음판 위에 서 계신 거예요. 의료비 한번 크게 나오면, 냉장고 하나 고장나면, 주거비가 오르면 그 살얼음이 깨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50대이신 분들 30년 뒤 아니에요. 10년에서 15년 뒤에요. 박씨 어르신처럼 인쇄소를 운영하셨던 분이 설마 이렇게 될 줄 알고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누구도 이렇게 될 거라고 계획하지 않아요. 그냥 살다 보니 안 좋은 일들이 겹치고 준비할 틈이 없었고 그렇게 된 거예요. 어르신이 지금 바라시는 게 뭐냐고 물었어요. 거창한 걸 바라실 줄 알았는데 어르신이 조용히 웃으면서 이러셨어요.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아들한테서 전화 오면 좋겠어요. 잘 지내냐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잘 지내냐고. 엄마가 놀라서 왜, 무슨 일 있어? 하시더라고요. 아무 이유 없이 연락하는 게 낯선 게 돼버린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어르신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요즘 젊은 부모들이 노후 준비 안 하면 자식한테 짐 된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게 잘못된 말은 아닌데 어른들한테 다 책임지우는 것 같아서 좀 서운하다고. 우리 세대는 아무도 가르쳐 준 사람이 없었어요. 노후 준비가 뭔지, 연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무도 몰랐고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그냥 앞만 보고 달렸는데 이제 와서 잘못 달렸다고 하면 억울하다고. 이 말씀 정말 마음에 새겨들어야 할 것 같아요. 어르신 하루의 마지막은 이래요. 저녁 8시쯤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보다가 잠이 드세요. 알람은 없어요. 어차피 무릎이 아파서 새벽에 깨니까요. 잠들기 전에 꼭 하시는 게 있대요. 아내 사진 한번 보는 거예요. 20대 때 찍은 그 사진 보면서 잘 잔다고 하세요. 나쁜 하루였어도 사진 보면 기분이 조금 나아진다고. 그게 하루의 마침표래요. 저는 어르신 집에서 나오면서 계단을 올라오는데 반지하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TV 불빛이 새어 나오는 게 보였어요. 거기 안에 어르신이 계신 거잖아요. 84만 원으로 아무도 없이 혼자. 근데 그 불빛이 꺼지지 않고 있다는 게 어르신이 오늘도 살아가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 작은 불빛이 그날따라 엄청 크게 보였어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게 남 일이 아니다 하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금 혼자 사시는 분들, 혹은 언제가 혼자 사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이 혼자 사시는 분들. 오늘 영상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진짜 이야기는 여기에요. 완벽한 노후 준비보다 지금 당장 연결고리를 만드는 게 먼저예요. 연결고리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동네 복지관 한번 나가보는 것, 아파트 경비 아저씨랑 인사 나누는 것, 요즘 지자체마다 운영하는 안부 전화 서비스 신청해 보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쌓이면 아무도 모른다는 그 공포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거든요. 박씨 어르신도 복지관에서 알게 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어르신한테는
그나마 세상과 연결된 실황가닥인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초연금,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의료급여, 에너지 바우처,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내가 해당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담당 복지사분들이 생각보다 꼼꼼하게 봐주세요. 어르신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한 번이 한 달 생활을 바꿀 수도 있어요. 오늘 박씨 어르신 이야기 어떠셨어요? 가슴이 좀 무거우셨죠? 저도 이 영상 만들면서 여러 번 멈췄어요. 근데 꼭 해야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게 숨겨진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수십만 명이 살고 있는 현실이니까요.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께 딱 하나만 부탁드려요. 오늘, 지금 당장, 오래 연락 못한 부모님이나 어르신 한 분한테 전화 한 통만 해주세요. 잘 지내세요? 라는 말 한마디가 그분한테는 오늘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힘이 될 수 있어요. 박씨 어르신이 바라시는 것처럼요. 거창한 효도 말고 그냥 전화 한 통이요. 앞으로도 이런 진짜 이야기 계속 담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비슷한 처지에서 스스로 삶을 바꾼 어르신의 이야기를 가지고 올 거예요. 오늘보다 조금 더 따뜻하고 오늘보다 조금 더 희망적인 이야기로요.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닿는 곳마다 보시는 분의 일상에 잔잔하고 깊은 행운과 평온이 오래도록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